자, 마저 이어서 할게요. 요거 수치형 데이터 표준화하고 범주형 데이터 원활 인코딩 하는 거. 요거는 요 위에서 할게요. 이렇게 위에서. 자, 일단 수치형 데이터랑 범주형 데이터를 구분을 해야겠죠. 당연히 범주형 데이터는 표준화가 될 리가 없고 수치형 데이터는 원활 인코딩이 될 리가 없으니까 두 개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하우스 3죠. 다시 인포 해볼게요. 자, 나머지 다 숫자인데, 네, 8번 오션 프록시머티, 해안 접근성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범주니까 분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제일 쉬운 거는 얘만 제거하면 되죠. 얘만 제거하면 나머지 숫자니까. 그래서 하우스 3에서 드롭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엑시스 1로 잡아줘야 컬럼을 지우니까. 자, 요렇게 얘만 지워주면 수치가 남습니다. 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우스 3 요 컬럼만 딱 찍어주면은 요거는 카테고리 데이터가 되겠죠. 자, 근데 요거는 웬만하면 이렇게 2차원으로 잡아주세요.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워졌고, 그 다음에 카테.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원활 인코딩 하면은 니어베이라는 컬럼이 하나 생길 거고, 그죠? 인랜드라는 컬럼이 하나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컬럼 생기면서 0과 1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넘에서 3번에서 보시면은 요 미디안 하우스 밸류는 우리가 궁금한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에요. 얘까지 표준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맞아요. 할 필요 없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얘는 학습에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범주가 다르든 같은 상관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의 패턴에 맞게 얘를 예측하는 거라서 오히려 얘를 표준화해서 0에다 끌어놓으면은 우리가 다시 원복시켜야 돼요. 가격. 얘를 표준화해서 0 근처에다가 우리가 다 바꿔놓으면은 모델이 예측을 할 때도 0 근처인 값으로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실제 가격은 352,2,100인데 그러면 우리가 확 인지를 못 하잖아요. 이 값이 얼마인지. 모델이 예측한 값이 얼마인지. 다시 역표준화를 해야 되니까 그 연산 과정 한 번 더 할 필요 없죠. 그래서 타겟은 보통 표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겟도 빼줘야 돼요. 메디안 하우스 밸류. 그리고 메디안 하우스 밸류는 타겟이죠.
타겟은 1차원이어야 됩니다. 이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면은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하실 때는 막 언제 2차원 쓰고 언제 1차원 쓰고 하잖아요. 이런 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그 에러를 내면서 교정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할 리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킨런이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잘 구별을 해서 쪼개주시면 되고요. 한번 잘 쪼개졌는지 여기까지 확인할게요. 실행을 안 했나 보다. 이게 아닌가? 아, 그거 아니에요? 아까 키가 프로시비티? 아무튼 저게 등록이 된 상태에서 아니에요. 여기 어차피 하우스 3의 원본은 그래서 그거니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컬럼명 실수인 것 같습니다. 오타였습니다. 오타. 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안 되시죠? 요거 오타일 수 있어요.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 메다인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타겟도 잘 나옵니다. 됐죠? 여기 삭제됐는지도 볼게요. 그래서 메디안 밸류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분리를 했고요. 이제 뭐 끝났습니다. 자, 이게 수치형 데이터니까 얘 표준화 해주시면 돼요. 얘 범정 데이터니까 원화 인코딩 하시면 되고, 하는 방법은 저번에 한번 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계속 여러분 제가 문제 나중에 또 하나 새로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반복하시는 겁니다. 자, 표준화는 sklearn에서 프리 프로세싱 패키지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변환기라 그랬죠. 변환기. 그래서 인스탄스 객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처음엔 fit 해서 데이터 세팅 해줘야죠. 그래서 요 숫자형 데이터 출연된 거를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건 트랜스폼이라고 했죠. 자, 이 숫자로, 수치형 데이터로 모여있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다 표준화 시켜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S 하우스 넘이라고 할게요. 결과 확인하시면 이제 다 0 근처로 모였죠. 자, 근데 트랜스폼 하면은 넘파이 배열로 나오니까 우리가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작업도 해주면 좋다. 이때 컬럼스는 기존의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컬럼이 많으니까 적으라면 못 적을 건 아닌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은 제가 직접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적는 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인가 9개를 적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코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house num df 이렇게 할게요. 결과 확인하시고 다 0 근처로 표준화가 됐습니다. 저희 수업 중에 궁금한데 영어 근처로 표준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데이터 간에 그 범위가 다르면 각 알고리즘에서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최근적 이웃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해서 거리를 이렇게 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재거든요. 여기 x제곱, y제곱 해서 두 개 더하면은 z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구하는 건데 여기는 뭐 10부터 50이고 여기는 100부터 뭐 1000이다 라고 하면은 얘가 10 움직인 것과 얘가 10 움직인 거는 똑같이 10 움직인 건데 얘가 훨씬 많이 움직인 거죠. 얘는 아주 적게 움직인 거고. 네. 그래서 거리를 산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각화를 통해 본 거고요. 마찬가지로 선형회기는 아직 우리가 선형회기 컨셉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선형회기에서도 이 각 컬럼들의 중요도를 이렇게 부여를 하거든요. 중요도를 부여를 하는데 값이 같은 범주에 있지 않으면 값이 큰 애가 중요도가 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 기준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알고리즘에서는 표준화를 꼭 해주는 게 성능이나 아니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좋기 때문에 표준화를 해주는 거예요. 됐죠? 되셨어요? 네. 자, 해서 쭉 했고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메디안 인컴도 잘 표준화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메디안 인컴뿐만 아니라 요거를 싹 다 머신한테 알려줘가지고 메디안 원래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수입이 2.5면은 집값이 얼마야? 단순히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로 머신을 학습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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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거일 때 집값이 얼마야? 라고 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기계, 학습, 머신 입장에서는 얘랑 얘를 요 두 개만 가지고 구별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공교롭게 갖출 수 있거든요. 근데 요게 다르다라고 하면은 두 개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많아지면은 훨씬 더 잘 분류 또는 구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싹 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범주형 데이터도 이제 밑에 셀 하나 새로 열어서 할게요. 하우스 3 카테였어요. 요거 되게 간단하죠? pd.get 더미스 하면 바로 원하드 인코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하우스 카테 원하시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원하드 인코딩. 잘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장됐는지.
자, 그럼 이제 얘도 머신이 최종 그 집값을 예측하는데 이제 요 데이터도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베이가 만인가요? 만이랑 가깝냐? 아니면 섬이냐? 아니면 내륙이냐? 오션, 그죠? 해안이랑 1시간 거리냐? 요런 지표를 집값을 예측하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컬럼이 1인 행들이 집값이 높더라 하면은 요게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랑 아까 나머지 숫자 데이터랑 이제 다시 합쳐야겠죠? 컨캣 하시면 됩니다. 좌우로 하시면 되니까 요거랑 엑시스를 1로 잡아주시면 된다. 자, 근데 문제가 좀 있네요. 뭐가 문제냐면 어떤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자, 확인을 해볼게요. 이 하우스 넘 DF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0부터 17,445인데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만들면서 인덱스가 초기화됐습니다. 원래 얘가 2부터 시작했던 거 아까 기억나시나요? 자, 다시 헷갈리죠? 하우스 넘 3을 우리가 스케일링 한 거잖아요. 그죠? 얘를 보시면 인덱스가 2,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스케일링 하는 과정에서 새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인덱스가 초기화됐어요. 컨캣 같은 경우는 인덱스로 붙거든요. 근데 하우스 카트의 원핫은 여전히 2, 3, 4, 5, 6 다르잖아요, 인덱스가. 그래서 얘네들을 잘 붙이려면은 요거를 인덱스를 초기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셋 인덱스 기억나시죠? 드롭 트루로 하시면은 리셋돼서 나오는 인덱스가 일반 칼럼이 되는 걸 막고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도 0부터 17445까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가 완성이 됐어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 같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봤던 머신러닝 도구 말고는 저희가 다 했던 것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이런 류의 문제를 몇 번 풀어보시면 감을 좀 잡으실 거예요. 처음엔 좀 접근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좀 어렵게 느껴지셔도 이상한 거 아니니까. 자, 결국 얘가 최종 결과가 되겠죠. 트레인. 트레인. 자, 그럼 트레인 나왔고요. 타겟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타겟은 자, 트레인은 이걸로 잡아줄게요. 있었네. 이렇게 잡아주고 필요 없고. 자, 타겟은 아까 하우스 3 해서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상관없죠. 어차피 똑같은 데이터니까.
그래도 한번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그냥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그 변수를 하나만 써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확인했을 때는 이제 이런 점수가 나왔었고요. 자, 요 밑에다가 이거 한번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얘는 LR2 다른 모델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됐고요. 다음 스코어 하시면 되겠죠, 이거. 평가. 새로 학습한 LR2로. 자, 그래서 꽤 유의미하게 올라간 것 같아요. 원래 47, 45였는데 62, 61까지 올라갔습니다.